디자인 시스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디자인 시스템이 중요할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디자인 시스템은 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 디자인 시스템은 디지털 제품, 웹사이트나 앱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일관되고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관되고 빠르게가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일관성 그리고 효율성,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이나 색상,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UI 요소들도 이 도구 모음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개발자가 작업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이 도구 모음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UI 컴포넌트라든지 타이포그래피라든지 그런 재사용하기로 결정한 게 있다면 그거는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그거를 또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요.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제 사용자. 결국 우리가 사용자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쉽고 편리하게 앱이나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화면을 쓰다가 어떤 화면에서 머물다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쉽게 이탈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역으로 잘 돼 있는 디자인이라면 화면 전환이라든지 그런 통계적으로도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많은 그 테크 회사들 또는 스타트업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비용이 들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번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생활에 익숙한 좀 예시를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피자 가게 사장이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다 이제 피자를 만들도록 이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사람들이에요. 직원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해달라, 이렇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 미션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션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직원들이 다 미션을 잘 듣고서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피자가 3명이 이제 각기 다른 종류의 피자를 만들어 왔는데 다 재료도 다른 걸 쓰고, 도우 같은 거, 이제 피자 도우도 이제 다른 재료 쓰고, 사이즈도 막 제각각이고, 맛도 다 달라요. 소스도 다른 거 쓰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맛의 일관성도 없었고, 또 서로 또 이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맞는 걸 가지고 다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도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됐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적게 들었을 거고, 왜냐면 서로 다 다른 피자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미션을 줬지만 서로 간에 동의를 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미션을 또 줘봤습니다. 신규 메뉴를 한번 발굴해와라, 이렇게 미션을 줘봤어요.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다 이 미션을 가지고 가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고민을 하고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나름 또 다 여러 종류의 새로운 메뉴를 가져오긴 했는데 똑같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피자 가게예요. 제가 여러 개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건데 나름대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한 가지 일관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피자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철학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자에게는.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 다른 종류의 피자를 먹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그래서 하와이안 피자 뭐 아니면 페퍼로니 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재료도 다르고 디자인한 방식도 다르고 이제 토핑을 이제 구성한 방식도 다 다르고 해서 똑같이 결과물의 일관성도 없고 같은 브랜드라고 느끼기가 어렵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시간적으로 작업하는 게 효율성이 전혀 없게 됐다. 이걸 지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철학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피자 가게 운영해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피자 가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피자 가게들이 있지만 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예를 들어 피자스쿨 같은 경우는 가성비죠, 가성비. 굉장히 저렴하지만 또 저렴한 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피자 가게. 물론 이제 재료 값은 조금 재료들이 굉장히 고급 재료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 가격이 이제 낮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또 챙기는 그런 가게죠. 피자스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장작으로 피자를 만들고 또 도우도 이탈리아 완전 나폴리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피자 가게에 있다. 그럼 거기는 좀 고급 향으로 그런 피자를 만든 가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료도 뭐 유기농 재료를 쓴다. 그런 식으로 피자 가게마다 철학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자를 지향하자라고 해서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료도 다 통일했습니다. 우리는 반죽은 무조건 이걸 써. 치즈는 이 브랜드의 치즈만 쓰자. 그리고 토마토도 여기서 공수용 토마토만 쓰자. 이런 식으로 재료를 통일했고요. 사이즈도 규격화를 했어요. 우리는 라지 사이즈는 딱 이 정도 센티미터를 반경은 이 정도로 하고 스몰은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즈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조정을 하고 프로세스도 다 통일했습니다. 도우를 발효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오븐에다가 몇 분 동안 구울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통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관된 맛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격화를 하니까 또 가이드를 제공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다르지 않은 일관된 그런 맛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도 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재료를 다 서로 다른 데 가서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재료도 다 통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 낭비할 부분이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신규 메뉴를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사용할 것들이 있잖아요. 신규 메뉴를 발굴한다고 해도 재료들이 몇 가지는 좀 다르지만 또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우라든지 아니면은 피자 치즈라든지 또는 이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던 것들이 조정이 된 거예요. 시간을 덜 낭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뉴는 다르지만 재료가 통일이 돼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핏 디자인 시스템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이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사실. 왜냐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국 일관성이랑 효율성이거든요. 맛의 일관성, 제품의 일관성, 브랜딩의 일관성.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때 효율적으로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자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 제품을 만들 때 일관되고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그 레퍼런스 자료들에서 또 디자인 시스템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닐슨 노먼 그룹인데요. 여기 있는 그 디자인 UX 이쪽으로 많은 그 자료들 또는 유저 리서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들을 배포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디자인 시스템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패턴을 활용하여 대규모 디자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 세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정의해놓은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대규모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규모. 디자이너가 한 명이 혼자 어떤 웹사이트나 앱을 디자인하다가 그 제품이 막 잘 나가가지고 팀원들이 계속 뽑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다 다른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방식도 다 다를 거고요. 디자인하는 그런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앞에서 피자도 봤잖아요. 피자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다 제각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디자이너가 이제 방식이 좀 다르지만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라는 말이 디자인 조직이 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소규모로 할 때도 디자인 시스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랑 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본인도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게 되면은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새로운 화면을 또 만들 때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은 작은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큰 조직이 되면 더더욱 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슬랙이 이제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일관된 디지털 경험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지침,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표준, 기타 리소스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정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디자이너랑 개발자 두 그룹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디자인 시스템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자인 원칙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또는 방향성,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앞서서 저희가 피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자에서 우리 피자 가게는 유기농을 추구하는 피자 가게야. 건강한 피자 가게를 우리는 추구할 거야. 또는 우리는 가성비. 우리는 무조건 가성비야. 싸지만 배부르게 우리 고객들한테 피자를 제공할 거야. 이렇게 철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에 있는 직원들도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 큰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게 이제 디자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바로 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될 수 있지만 사실 디자인 원칙을 초반에 좀 잘 세팅을 해놓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직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디자인 원칙이 없으면은 더더욱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원칙을 좀 고민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은 이제 컬러라든지 타이포그래피, 간격.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건 지금은 넘어갈게요. 디자인 토큰이라는 또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UX 라이팅도 요즘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UX 라이팅 가이드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이제 구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만드는 게 컴포넌트인데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 버튼, 텍스트 필드, 여기 간격은 이제 컴포넌트 지금 좀 잘못 들어왔는데 간격은 이제 파운데이션입니다. 뭐 스낵바라든지 탭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재사용되는 UI 요소들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 외에 뭐 문서화 작업하는 거, 또 이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조직이 많아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교육을 또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또 문서 작업을 또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디자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어떤 디자이너가 활용하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좀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버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버튼을 이런 경우에도 활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버튼이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디자인 시스템 안에서 크게 봤을 때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디자인 시스템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시각적으로 생맹이라든지 또는 시각적으로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잘 보이는지, 가시성이 있는지, 가독성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저희 이 강의에서는 그 외 부분보다는 다시 이 세 가지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디자인 원칙이랑 파운데이션,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